우리의 뇌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본능, 감정, 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을 우리가 파충류의 뇌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물의 완전히. 예. 그 다음에 감정, 이게 변형계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포유류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파충류의 도마뱀하고는 우리하고 감정 교류가 안 돼요. 근데 고래나 그 다음에 이 개하고는 감정 교류가 잘 되죠. 포유류니까. 그 다음에 이성은 이제 우리가 영장류, 이거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성은 언제 생기냐?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 때 정도 돼야지 이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냐면 본능, 감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춘기라는 게 뭡니까? 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여드름도 나고 이성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남자애들이 여자보다 힘드냐면 간단합니다. 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분비가 왕성해요. 10대 때.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을 아이하고 나눌 때는 반드시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이의 본능. 너 졸려? 그럼 재워야 됩니다. 배고파? 그럼 밥부터 먹여야 되죠. 그리고 감정. 애가 표정이 안 좋아. 그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감정이 상할 때는요, 절대 이성적인 얘기가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본능과 감정을 먼저 충족시키고 나서 그 다음 얘기인데, 제가 저번 동영상에도 아들한테 돈하고 이성에 대한 얘기, 관심사 있는 얘기만 해주라는 얘기가 뭐냐면, 본능, 성적인 본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충족시키려면 애들도 알아요. 돈이 필요하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서부터 대화를 나가는 게 그냥 너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면 돈을 많이 못 벌어 이런 얘기 아니라 구체적으로 돈 버는 액션 플랜을 짜주면서 그 다음에 어머님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때 대화 기법에서 꼭 참고해야 될 책이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스위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꼭 읽어야 될 책들은요,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적절한 좌절. 이거 완전 필독서입니다. 적절한 좌절. 두 번째가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스트레스의 힘. 이거는 어머님도 배워야 될 내용이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학습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공부머리 독서법. 이 책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탤런트 코드, 1만 시간의 재발견. 이 세 권이 한 묶음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스위치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군가의 행동 방식에 변화를 가려면 먼저 그 사람의 상황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그릇의 크기만 바꿔도 살이 빠진대요. 그러니까 환경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가슴, 다시 말해서 감정을 어루만져 주는 거죠. 왜? 우리는 본능, 감정,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본능과 감정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 머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너무나도 비유가 멋있었는데 감정을 코끼리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기수로 비교해요. 그러면 감정이 안 좋으면 코끼리가 지랄 발광을 하면 기수를 떨어뜨려서 밟아 죽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클로키 잠영종이라고 됩니다. 알람 치면 끄고 다시 자. 근데 이거는 이 잠영종이 막 미친 듯이 돌아다녀. 너무 돌아다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찾으려 다니면 막 헤매고 다녀야 돼.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끄게 만들죠. 바로 이겁니다.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주방 우유를 마시고 싶다? 그럼 무조건 냉장고에 저주방 우유를 꽉 채우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책을 곳곳에 깔아두는 거죠. 아이가 화장실에 와서도 볼 수 있게끔, 머리맡에 볼 수 있게끔, 거실이든 어디든 식탁이든. 그래서 기수라는 건 이성은 계획과 방향을 뜻하지만 코끼리는 열정, 감정을 뜻한다. 그래서 먼저 코끼리에게, 그러니까 감정에게 동기를 보여라. 그리고 길러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탈진의 문제일 수 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애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무조건 불편함을 선택해.
무조건 불편함만 선택해. 그럼 답이 나와. 인생은요, 선택의 문제예요. 왜 책을 많이 봐야 됩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한 걸 선택하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지도를 구체화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머리, 기수입니다. 기수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딱 정확하게. 그리고 왜 저항하냐? 명확성이 결핍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말하라. 정확히 말해라. 명확성이 문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감정에다가 열정을 불어넣어라. 그리고 게으르게 보이는 것은 탈진의 문제다. 그 다음에 지도를 구체화시켜라. 사람의 문제로 보이는 것은 종종 상황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도가 잘못 만들어진 거죠. 저는 애가 어느 환경에 있냐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말레이 국제학교에 애를 보냈을 때 국내에 있는 학교 보냈을 경우 그 다음에 벵갈루르의 인더스 국제학교 보냈을 경우 다 다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말레이 국제학교에 애를 보냈을 경우 너무 좋아요. 환경이 놀기에.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편의점이 너무 많아. 근데 신분증 조사를 안 해?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기숙사 관리를 말레이시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과는 말레이시아 사람 써요. 근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네팔 사람이라든지 임금을 40만원, 50만원 받는 사람을 쓰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애 혼자 부모는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 비싼 돈을 대지만 놀기에 부모 속여가면서 속일 필요도 없죠. 엄마는 따로 있으니까. 너무너무 환경의 문제죠. 근데 인더스 국제학교는 휴대폰을 일주일에 2시간밖에 못 쓰게 하네. 그 다음에 나가봤자 놀 게 없네.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행동 방식의 변화를 가하려면 기수에게는 방향을 제시하고 명확하게, 코끼리에게는 감정에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지도를 짜라. 구체화시켜서. 절대 부모는 악역을 맡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이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아이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디지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사이, 나하고 노는 애들, 나 인정해주니까. 사람은요, 인정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밝은 점을 찾아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법이라는 얘기 나와요. 자, 보세요. 지식은 행동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서 예를 보여준 게 너무 골 때렸어요. 보세요. 정신 나간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들. 근데 정신 나간 정신과 의사가 있다는 소리예요. 있죠? 두 번째, 비만 상태에 있는 사람. 건강의 기본은 적절한 몸무게와 운동이잖아요. 근데 의사가 비만해. 그럼 뻔한 거죠. 정신 나간 의사가. 그 다음에 이혼한 결혼 상담 전문가. 아니, 결혼 전문가인데 본인은 정작 이혼을 했어. 그러니까 지식은 행동 변화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지를 가리켜야 하는지, 세 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알려주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지를 가야 하는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달라진다라는 시언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무조건 달라진다. 여기 보면 행커 우일 내매 몸이 나와요. 행커 우일 외우세요. 행커 우일 내매 몸. 7글자인데 행동의 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요. 목표와 꿈의 차이점 뭐죠? 목표는 데드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들은 꿈은 있어요. 근데 목표는 없죠. 데드라인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한 꿈이죠. 사단이 한 단위만 발발해 줘요. 모든 거는 작고 쉽고 즐겁게 단순하게 이 네 가지를 알고 계세요.
작고 쉽고 단순하게 즐겁게 한 단계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좀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이 커뮤니티를 왜 만들어야 되냐면요, 인정 욕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오래려면요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이게 핵심입니다. 행커 우일 네메모. 그 다음에 우선순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쉽게 만들 때는 뭐라 그랬죠? 작고 쉽게 즐겁게 단순하게. 네 가지. 뇌 속이기. 우리의 뇌는요, 이거 쓰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강의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뇌는 쾌락추구,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에요. 쾌락추구,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그래서 남 탓하고 자기 합리하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왜 뇌를 속일 수 있냐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암시와 관계 의도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암시와 자기 체면의 대가예요. 힘든 환경,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나 천주교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고생을 직사게 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포용하고 끌고 갑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스트레스, 신 내용은 똑같잖아요. 스트레스를 거부하지 말고 포용해서 전환해서 승화시켜라. 그리고 스트레스는 뭐가 스트레스입니까? 중요한데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경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게, 너 지렁이 밟으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죠. 지렁이가 나한테 큰 영향을 못 주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야지만 의미가 큰 삶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시련이 다 있습니다. 그 시련,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뇌를 속이게 되고 매력적인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몸에 가게하니. 따라보세요. 행커 우일 네메모. 행동의 사다리 만들기, 커뮤니티 만들기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정의, 일을 쉽게 만들기, 뇌 속이기, 매력적인 보상 만들기, 몸에 가게하기. 7가지 단계. 그래서 커뮤니티가 중요한 이유는 인정받고 싶다. 여기 고비가 나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과거의 옛날 얘기를 끝내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큰 문제일수록 작은 해결책을 자꾸 내야 됩니다. 큰 거라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가벼운 굿모닝 키스를 여러 번 하는 거, 애정 표현을 자주 하는 거, 자꾸 허깅하는 거. 변화의 규모가 작을수록 코끼리 성장합니다. 이게.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로 잡아야 되냐?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발 드러내기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실패에도 예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있어. 근데 꼭 이걸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무슨 소리냐? 스톡데일 장군이 8년 만인가 아마 베트남 포로송에서 풀려나죠. 근데 많이 죽었어요, 포로송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풀려났습니까? 물어보니까 다 기자들이 낙관주의자라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낙관주의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번 성탄절에 나갈 수 있을 거야? 못 나가. 베트남이 구정 세우니까 구정 때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못 나가. 부활절에 나갈 수 있을 거야? 못 나가. 그럼 지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젠간 나가. 근데 내 몸까지 했어요. 나가기 힘든 건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는 이 꿀꿀이죽 같은 것도 내가 먹고 즐겁게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고 유머를 잃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인생에서도 또는 부모님 인생에서도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전부 거치고 나면 발전했을 것이고 결국 성공하시다. 이게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예요. 그래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패배주의를 막아주는 완충물의 역할을 하고, 도중에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해야지만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다. 내 앞에 있는 돌멩이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앞에 있는 이 큰 돌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고, 사건이 아니라 뭐에 달렸다고요? 의미에 달렸다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힘들면 힘들수록 의미를 부여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한테 이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바뀌는 게 스트레스 심하고 스위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리아 크럼하고 엘렌 랭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텔에 청소하는 청소부들에게 이것이 운동이라 생각하면 살이 빠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몸이 변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작은 성공이 중요하냐면 10개 스탬프가 다 비워지는 거랑 12개 스탬프에 2개가 찍히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지가 빈 바구니가 있는 거하고 동전하고 지폐까지 밑장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를 움직이고 싶으면 변화의 규모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청소를 딱 5분만 해라. 5분만 하다 보면 조금씩 더 하게 돼요. 5분만 뛰어라. 5분만 운동해라. 이 5분 처음에 사소하고 작고 쉽게 즐겁게 단순하게 시작하지만 내가 카드값이 500만 원이야. 이거보다 뭘부터 가봐라? 전기 요금부터 가봐라. 그러면 하나하나 갖다 보면 큰 것도 갚을 수 있다. 그리고 저항하는 코끼리를 잡아라. 감동이 입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은 무게감을 줄여서 이거 별거 아니네. 노력의 요구량을 감소시키며 이만큼만 하면 되는 연습이 되게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수준을 높인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잖아.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 의미 있지만 빠른 시간에 쉽게 할 수 있는 것. 목표나 과제가 너무 커 보이면 코끼리는 저항합니다. 커다란 변화는 결국 연속적인 작은 변화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되고 첫발 들여놓기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실수를 어떤 거냐? 기본적 귀인 오류를 한다. 귀인 오류가 뭐냐면 행동의 원인을 그들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에서 찾으려는 생각. 이거 되게 안 좋습니다. 정체성 공격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은 원래 그래. 너는 왜 항상 그러니? 누구 닮아 그러니? 이거는 기본적 귀인 오류다. 상황이 아니라 됨됨에서 찾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막을 수 없다면 우리 애가 담배를 피워 막을 수 없으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담배를 전혀 사지 못하는 환경, 이런 환경으로 가야죠. 그래서 헤던 매트릭스가 있어요. 헤던 매트릭스. HATDN 매트릭스. 이거 뭐냐? 사건 이전, 사건 당시, 사건 이후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하는 겁니다. 작은 환경의 변화가 극적인 행동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습관은 본질적으로 환경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 변화의 36%는 새로운 장소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려면 새로운 장소로 이동만 해도 36%가 성공해요. 무조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 계기의 본질은 즉각적 습관 만들기다. 그래서 좋은 건 뭐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뭘 하라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말로 하지 말아라. 맥도날드가 발전한 이유는 화장실 가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책도 목록이. 그 다음에 영국 공군이 독일군한테 처음에 깨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조종사들이 23가지 내지 35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답니다. 체크가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비행기의 고정 궤목이죠. 이게 버튼목을 빼가지고 이륙할 수 있게 했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의 마법이다. 그 다음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반드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 비만도 전염된다는 거. 주변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긴 여행에는 망고가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코끼리를 계속 움직이려면 내력적인 보상을 계속 해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방향, 동기, 환경, 지도라는 건 결국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환경,
방향, 동기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 이랬을 때 아이가 변화가 된다는 거.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의 뇌, 우리의 뇌는 삼중구조다. 본능, 감정, 이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들한테는 본능과 감정이 있다.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가, 대학을 못 가면 장을 못 가. 이거는 이성적인 이유가 안 들어옵니다. 요즘 힘들지 감정부터 어루만 조져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무리에서 떼어내고 아이한테 인정욕구, 악역은 남한테 시키고 칭찬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이를 악물고 칭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 체크리스트 체크도 누가 하냐? 제가 하면 오늘 싸우자. 남한테 시켜야지. 그리고 환경만 바꿔줘도 무조건 36% 성공한다는 거. 그래서 아이를 변화시킬 때는 적절한 좌절, 스위치 꼭 함께 읽어보세요. 그럼 무척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적인 솔루션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고 실천해보세요.